오늘 영상은 보람의 병원 안과 김성환 교수님의 원고로 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눈에 피로가 찾아오죠. 눈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눈 건강 관리용품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눈 건강 관리용품을 소개하고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탄에서는 인공 눈물, 선글라스, 눈꺼풀 세정제, 눈 마사지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다음 2탄에서는 블루라이트 차단과 눈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그 1탄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리의 눈은 안구 표면에 존재하는 눈물막으로 인해 외부 자극과 오염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눈물의 생성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너무 빨리 증발하면 눈에 이물감, 시림, 충혈, 뻑뻑함 등 안구 건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인공 눈물은 부족한 눈의 수분을 보충해 증상을 완화하는데 그 원리는 눈물층의 두께를 증가시키고 안구 표면에서 인공 눈물의 저류를 증가시키며 수분 손실을 막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히알루론산,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즈가 있습니다. 인공 눈물 제품을 보면 0.1%, 0.3% 등 다양한 농도의 제품이 있는데 높은 농도의 히알루론산 인공 눈물은 보습 효과가 더 좋고 상피 재생에 효과적이며 안구 건조증에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점성이 강해 시야가 일시적으로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있고 염증이 심한 안구 건조증에는 이물감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구 건조증의 중증도와 저만감을 고려해서 처방하는데 저농도 인공 눈물을 먼저 처방한 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 농도를 높여가기도 합니다. 인공 눈물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제품과 다회용 병 포장 제품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보존제 함유 여부입니다. 보존제가 없는 일회용과 달리 다회용은 일반적으로 세균 오염을 피하고 오랜 사용을 위해서 보존제가 들어있습니다. 단 히아박 등 무보존제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제는 독성이 있어 각막 상피를 손상시킬 수 있고 보존제로 흔히 사용되는 염화벤잘코놈은 고농도일 때 세포 독성, 세포 융해를 일으켜 눈물과 점액 생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제가 포함된 인공 눈물은 하루 4회에서 6회 미만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그 이상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보존제 제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렌즈를 낀 상태에서는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은 일회용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존제 성분이 렌즈에 흡착돼 각막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용액이 눈과 렌즈 사이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렌즈가 눈에 달라붙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사용 가능 여부를 비교해보면 일회용은 말 그대로 일회용이므로 가급적 개봉 후에 바로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좋으며 캡이 있다 하더라도 청결하게 보관하고 24시간이 지난 경우는 폐기해야 합니다. 다회용 인공 눈물은 보존제가 들어있긴 하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을 마쳐야 합니다. 끝으로 인공 눈물을 점안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미세 플라스틱 제거를 위해 개봉 후 첫 한두 방울은 버리고 점안합니다. 이때 고개를 젖히고 입구가 눈꺼풀이나 눈에 닿지 않게 주의하며 점안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한 방울이면 충분하고 효과는 대개 45분 정도 지속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글라스 착용은 아직까지 주로 휴가나 여행지에서 멋을 내기 위한 패션 아이템으로 소비되고 있는데 선글라스는 자외선에 노출되면 발생하는 백내장, 황반변성, 익상편, 검열반 등의 질환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보호해줍니다.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율이 95% 이상인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왠지 렌즈가 진할수록 자외선 차단 기능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렌즈 색조가 너무 짙은 경우 투과되는 광선의 양은 줄어들지만 눈의 동공은 커집니다. 이때 자외선 유입량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 눈동자가 들여다 보일 정도인 색상 농도 75에서 80%가 가장 권장할 만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글라스 색깔과 자외선 차단율은 무관한데 청색광 차단에는 갈색 렌즈가 우수합니다. 눈꺼풀 세정제는 마이봄샘 기능 부전이나 안검염이 있는 경우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눈을 손상시킬 수 있어 꼭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루 1, 2회 손을 깨끗하게 씻은 후 눈을 살짝 감은 상태에서 윗눈꺼풀을 들고 아랫눈꺼풀을 아래로 살짝 당겨 속눈썹 뿌리가 노출되게 한 후 눈꺼풀 테두리를 닦아내면 됩니다. 눈 마사지기는 열찜질과 미세 전류를 통해 안검 주위의 혈액순환을 증진시키고 굳은 지방을 융해해 마이봄샘 폐쇄를 호전시키며 안구 건조증을 개선시키고 라식이나 라섹 수술 후 안구 통증을 저하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 2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탄에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블루라이트 차단과 눈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요. 우리 2탄도 놓치지 말아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앞으로도 믿고 보는 건강정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와 함께해요.